안녕하세요. 더 페이스의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일평생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십니다. 국내 장기기증 문화를 안착시킨 산증인과도 같은 분이신데요.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시고 계시는 서울대학병원 외과의사 하종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하종원 교수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 외과에서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국장기기증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해왔고, 지금은 한국기증자 유가족 지원본부라는 단체 상임이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게스트로 나오신다는 얘기를 저는 조금 일찍 전에 듣고, 이번에 제 국내 데뷔 25주년 기념 독창회에 또 이렇게 모셨는데 공연 보셨었나요? 관람하셨나요? 네, 뜻밖의 아주 좋은 관람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주 그 열창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그 집사람이 노래 끝나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 아주 인상 깊었다고. 감사합니다. 언제 사모님을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드렸지만 국내 장기기증 시스템을 안착시키시고 우리나라의 초대 장기 구독기관장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기틀, 초석을 다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장기 구독기관, 저도 조금 낯선데요. 어떤 기관일까요? 네, 사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의료인들 중에서도 장기 구독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설립될 당시는 더더구나 그랬는데요. 사실 이식이 진행되고 하려면은 먼저 결국 이제 기증자, 뇌사자를 비롯한 그런 기증자를 찾아내고 관리하고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절차를 진행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장기를 이제 배분을 하고 적절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제대로 수술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 기관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수술하는 데는 이식센터고, 그다음에 분배를 하는 데는 이제 국가기관인 코너스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뇌사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서 순조롭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기 구독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OPO라고 오간 프로큐어먼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58개 OPO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은 그냥 병원 내에서만 이 진행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거 가지고는 이게 국가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해서 독립적인 장기 구독기관을 만들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일평생 장기기증에 힘써오신 교수님께서 본인께서 기억하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눔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기관을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한 것으로서 가장 큰 일을 했다. 어떻게 일생에 있어서 뭐 교수로서 아니면 모든 의사로서 하는 업적 중에서, 업적이라면 업적이지만 제일 큰 일이 결국 이제 시스템을 새로 정립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께서 처음 그 구독기관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국민적인 인지도가 좀 낮지 않았나요? 이 장기기증에 대한? 사실 법을 만들 때 2000년도에 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뇌사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2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2010년도 그때 법이 개정될 때는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뇌사라는 것을 들어봤고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기증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동의한다 하는 분도 꽤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바뀌긴 했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예 기증이라는 것 자체 얘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 측면에서는 의료인들도 좀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의료인들이 기증을 아예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네. 뭐 상황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기도 좀 껄끄럽고 하니까 네. 그냥 진행해버리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장기 구독병 만들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의료인들 교육을 통해서 병원에서 직접 뇌사자가 생기면은 연락하도록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었죠. 네. 아니 진짜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물론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 애정이 느껴져요. 이 장기 기증에 대한 그 분야에. 왜냐하면 생명의 소리라는 합창단을 또 조직을 네네, 하셨나요? 예.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생명의 소리 합창단은 사실 기증자, 유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이식을 받으신 수혜자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의료진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합창단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 슬픈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멘토가 되고 또 새로운 기증자 유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슬픔을 극복하고 또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은 별도로 또 저희가 사랑방도 운영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슬픔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힐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하자. 그래서 유가족 지원본부에서는 합창단이 메인이긴 하지만 예.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 재임 시절에 주는 사랑 받는 감사라는 노래를 작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곡이죠. 기억에 남는 구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의 생명과 나의 숨결이 그대 몸속에 살아 숨쉬네. 이거는 이제 기증자 입장에서 이제 하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네. 거꾸로 그대 숨결과 내 맥박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그래서 1절, 2절 뭐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래서 가사도 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이 뛰어다닌다. 네.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거기서 위안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나라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귀한 행위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기도 할 것 그렇죠. 같고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증자 혹은 유가족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좀 꼽아주시자면? 네, 저 기증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기증했을 때가 가장 이제 마음도 아프고 기억에 네. 남는데요. 네. 부모님이 갑자기 연락받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뇌사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는 약간 그럴 수 있다 되는데 이렇게 8살 정도 초등학생 예, 아주 아이들에게도 드물죠. 예. 대개는 이제 손상이 외상이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예. 얘처럼 특별히 외상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예, 네. 뇌염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네, 그렇게 기증했는데 그 합창단을 하는데 네. 그 부모님이 참석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온 가족이 차를 몰고 연습하러 매 주말 왔어요. 그거 자체가 감동적인데요. 대단하셨고 그 애가 이제 삼남일녀, 얘가 둘째였는데 그 동생이 이 형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울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하여튼 합창단에 나와서 그 조그만 애들이지만은 같이 합창을 하면서 거기서 애들도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고, 제일 큰 애가 그 당시에 그 같이 그 소위 뇌사 때 같이 옆에서 돌봐주던 코디네이터 한테 이제 나중에 합창단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크면은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이런 기증 관련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야, 이게 어린아이의 꿈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예. 네. 이렇게 여러 기증자 유가족분들 만나시면서 실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자식을 기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네. 우리나라만 해도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네.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부모를 기증하신 분들은 진짜 좋은 일 하시고 가셨다 하는 걸로 위안받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제 자식을 기증하거나 특히 배우자를 기증하신 분들은 그 슬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가슴에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제 치유하는 과정들을 겪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기증과 관련한 공공기관 기관장도 하셨고, 또 현재도 생명 나눔 현장의 최일선에 서 계신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1989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장기 기증 운동을 꾸준하게 캠페인으로도 전개하고 있거든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같은 민간 홍보 모집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할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이제 제가 보기에 몇 개 안 되는 진짜 바르게 가고 있는 기구입니다. 네. 뇌사 장기 기증 활성화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저희가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회나 이제 여기서도 적어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하고 그런 단체는 저희가 항상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느덧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나눔이 필요한 곳 또는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 앞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록을 하잖아요. 네. 어디다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이제 그쵸. 기록을 하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장기 기증만 하고 잘했어 그냥 그러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네. 기억하고 네. 후대에 그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념공원을 이제 저희가 쭉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나눔의 공간으로서 그런 기념공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유가족들도 슬픔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이제 어떤 장기 기증의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장기 기증의 중요성과 그 숭고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아닌 누군가의 시작인 장기 기증.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하종원 교수님의 출연 소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흔하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장기 기증의 그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